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2차 제필, 이번에는 심화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모의고사 문제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난도가 조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래프는 세 지역 대륙의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가를 보면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다는 노년 부양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아프리카 청춘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프리카 유소년 부양비가 많고 다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1960년부터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현재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는 총 부양비라고 했고요.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분의 반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반대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럽은 인구 구조가 방추형이겠고요. 방추형. 그다음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겠네요. 낮을 거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였죠. 그 다음 다는 가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아프리카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고요. 가는 아프리카, 나는 라틴 아메리카, 다는 유럽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이고요. 그래프는 가나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의 국가별 거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가나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가는 터키가 어디냐면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레바논은 어디 있나? 여기 이스라엘 위에 여기가 레바논. 그 다음에 요르단은 이스라엘 밑에. 이거는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어쨌든 난민이 발생하면 주로 분쟁에서 옆에 있는 국가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A는 어디냐면 시리아가 되고 가도 시리아, 네, 시리아고요. 그 다음 나는 파키스탄으로 많이 가네요. 파키스탄이 어딘가 봤더니 인도 옆에 여기가 파키스탄이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독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난민이 발생했고 파키스탄이랑 이란으로 간 비율이 85%가 넘어요.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B가 나가 되고 그러면 나는 B.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B는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 다음 C는 소말리아. 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글의 가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 러시아래요.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네요. 그러면 러시아 하면 기억해야 될 자원이 천연가스였죠. 천연가스.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수송로를 차단했대요. 유럽으로 수송로를 통해서,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양의 뭐를 수입하냐면 석탄을 수입해요. 중국은 석탄 생산량도 1위고 소비량도 1위고 그랬는데 수출량은 1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입량이 많았죠. 그 이유는 생산량도 많지만 소비량은 그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석탄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1번 가. 천연가스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정답은 1번. 석탄은 고기 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고 육상 구간 수송 시 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가. 천연가스였네요. 그 다음에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이 더 일었죠. 얘는 늦다. 늦다. 그 다음에 나.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지도의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분쟁 지역 문제인 것 같네요. A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있는 지역이고 A는 위구르족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A에서는 불교 신자들이 아니라 위구르족은 이슬람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 여기는 카슈미르 지역이었죠. 카슈미르 지역이고 여기는 파키스탄 힌두교와 파키스탄 이슬람교와 그냥 갈게요. 죄송해요. 선생님 NG가 지금 좀 많이 나서 그냥 갈게요. 카슈미르 아까 다 적었죠? 다시 적어야 되나? 다시 적어줄게요. 여기는 위구르족 카슈미르고 파키스탄인 이슬람교와 그 다음 인도인 힌두교 간의 갈등 지역이고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석유 확보가 아니라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었고요. 여기는 이슬람. C 지역은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여기 이 로힝야족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얀마예요. 미얀마고 미얀마의 주요 종교는 불교였죠. 그 다음 D는 민다나오 섬이고요. 민다나오 섬이고 여기에는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주로 크리스트교가 많았죠. 이런 종교 간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번에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는 각국의 시기별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각국의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소년비와 유소년 T년, T 플러스 2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40년에서 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노년 인구의 비율과 인구수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T년이 유소년 부양비가 30이고, 노년 부양비가 20입니다. 이 얘기는 청년 인구 비율이 100일 때 노년 부양비가 30,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가 30, 노년 부양비가 20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100일 때 20, 30, 여기가 100일 때 10, 4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이 아니라 비율은 비율인데 150배에 해당하는 거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문항이 풀리는지 보고 한번 안 풀리면 또 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년의 2배보다 많다. 1번부터 보면 T 플러스 40년은 노년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였냐면 40%였네요. 40%가 아니라 150분의 40이었고요. 그 다음에 T년에는 노년 인구가 150분의 20이었어요. 그러면 2배 많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각국의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은 거죠. 2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년의 2배보다 많다. 이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T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0분의 30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 T 플러스 20의 노년 인구 비율은 100분의 30입니다. 150분의 30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같은 것 같지만, 비율이 같아서 인구도 같은 것 같지만 각국의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T 플러스 20년의 인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같다면 인구는 T 플러스 20년 노년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 이거를 5글자로 줄이면 노령화 지수가 되겠네요. 유소년분의 노년이고요. T년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이 30분의 20이고 30분의 20, 그리고 T 플러스 20년이 20분의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20년이 더 크네요. 얘도 작다가 되겠네요. 지우고 4번, 5번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뭐지? 패드로 하는 게 아니라 와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와컴으로, 네. 그래서 약간 그 화면이랑 선생님이 아직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NG가 많이 났는데, 네, 갈게요. 4번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는 뭐뭐 당이 나오면 항상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분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양 인구는 뭐가 되냐면, 부양 인구는 청장년층 인구, 그 부양하는 인구가 되겠네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부양 인구는 15세, 64세 인구, 청장년 인구구나 생각하면 되고, 노년 인구 100명당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번 그 분모를 보고 어디에 분모가 큰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수를 보고 우선 T 플러스 40년에 100명당 부양인구, 노년 인구분의 청장년 인구를 하면 노년 인구가 40%일 때 청장년 인구는 100%였고요. T 플러스 20년에는 노년 인구가 30일 때 청장년이 100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숫자가 큰가? T 플러스 20년이 숫자가 더 크네요. 그러면 얘는 적다가 되겠습니다. 5번 총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40년보다 높다. 이번에는 비율을 물어봤네요. 비율을 보면 얘랑 얘 더한 비율은 50, 얘랑 얘 더한 비율도 50 같겠네요. 그죠? 같은 거가 되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나오면 차근차근 침착하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그래프는 내 시도의 산업 구조와 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각각 경기, 서울, 세종, 충남 중 하나임. 우선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120만 명 정도, 여기는 한 180만 명 정도가 서로 이동을 했고, 나머지는 인구 이동이 적죠. 그러면 여기가 서울과 경기의 인구 이동이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구가 가는 빠져나갔죠. 어디로 많이 빠져나갔냐면 다로 많이 빠져나갔어. 다는 경기가 될 거고요. 가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서울 인구가 경기로 많이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다하고 라를 봤는데 이거는 선생님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힌트가 있어. 그래프 문제 보면 항상 힌트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표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면 1차 산업 비율이 라는 높고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네. 아, 나는 행복도시 세종이구나. 세종이고 그 다음에 라는 충남이 되겠네요.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가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아, 행복도시는 어디였냐면 세종이었죠. 세종은 우리나라 시도 중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틀렸고요. 1번은 2번 나의 경우 경기보다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다. 충남의 경우 경기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184,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102.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보다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적네요. 적다.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서울은 경기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여기서는 인구 이동과 인구와 관련된 자료만 알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선 3번이고요. 세종은 경기보다 총 인구가 많다. 시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경기였고요. 나중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다. 정답만 빼고 다 틀린 말이었고 정답 빼고는 다 알아둬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번. 여기는 좀 가릴게요. 땡땡군의 상징인 매화 모양의 가 발전의 패널을 만들었대. 이렇게 패널을 만들었는데 뭐니까 이거는 태양광 같네요. 그죠? 태양광 발전. 풍력은 아닐 거고. 풍력 아니면 태양광 아니면 수력이라고 했는데 얘는 태양광이겠다. 그 다음에 댐에서 생산하는 댐에서 생산하는 나는 수력이 되겠네요. 태양광과 수력의 시도별 생산 현황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남, 전북, 충남, 경북, 경남. 다 남부지방에서 생산이 많이 일어나니까 얘는 태양광이네요. 태양광이고 가는 A. 그 다음에 경북, 강원. 강원이 둘 다 있는데 여긴 제주가 있고 여긴 제주도 없어요. 제주가 없어요. 제주가 있는 B는 풍력. 제주도는 삼다도. 뭐가 많았죠? 바람, 돌, 여성이 많았죠. 그래서 제주는 풍력 발전에 유리하고 수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AC 2번이 되겠네요. 4번 문항입니다.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국가는 빙하가 침식한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해안 그리고 빙하호가 있어서 큰 낙차와 유량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했대요. 그 다음에 국가 전체 전력 생산의 90% 이상을 수력이 담당하고 있대요. 이건 2021년에 팔린 자동차의 비율이에요. 2021년에 이 나라에서 팔린 자동차의 65% 정도가 전기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 5개 나라 중에 수력 발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빙하 지형이 발달한 국가는 B이고요. 이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요게 다 빙하 지형이에요. 여기 울퉁불퉁한 게 피오르라고 불리는 빙하 지형이고 여기서 U자국이 만들어지면 큰 낙차를 이용해서 U자국이 너무 왜곡이 심하네. U자국이 만들어지면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는 영국, C는 독일, D는 에스파냐, 스페인, E는 이탈리아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쪽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여행 금지 지역을 검색한 화면의 일부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크리스트교가 다수를 이루는 국가래요. 이것만 해도 답이 나와요.
가 지역의 이슬람교도인 모로족이 분리 독립 운동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A는 위구르족이고요.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도긴 한데 중국 크리스토교가 다수를 이루는 국가는 아니죠. B는 여기는 아까도 했던 카슈미르. 맨 라카인 줄 알고 여기 주 이름 몰라도 되고 여기는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거주지고 로힝야족도 이슬람교지만 여기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불교였네요. D는 여기 스리랑카네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아니라 불교가 싸우는 지역이네요. 그죠? 힌두교는 타밀족이었네요. 그죠? 타밀족. 그 다음에 불교는 싱할리즈족이 타밀족, 싱할리즈족이 싸웠고요. 다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필리핀이고 대다수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고 이 민다나오 섬에 이슬람교도들이 있었네요. 정답은 5번. 14번 가겠습니다. 세 국가의 1차 에너지 원별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자원이 있네요. 그 다음 인도에서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미국에선 세 번째고요. 이 세 개 중에서는 러시아에서도 많이 이용하지 않네요. 인도에서 많이 쓰는 다는 석탄. 러시아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천연가스, 그죠? 천연가스. 그러면 가는 석유가 되겠네요. 가는 석유. 나 1번 석유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았네요. 쉽네요. 2번 다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사용량이 증가했다. 석탄은 그렇지 않고요. 3번 가는 나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석유가 더 높고 다음 나는 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나가 뭐야? 천연가스는 적고요. 석탄이 가장 이르죠. 정답은 1번.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여러분 공부할 거 너무 많죠? 네, 힘냅시다. 17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국가별 인구 구조 독일, 미국, 멕시코가 나와 있고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다가 개도국에 해당하는 멕시코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멕시코겠구나. 근데 봤더니 멕시코에서 이게 1000이니까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나라로 이동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나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멕시코 내에서는 미국으로 많이 갈까요? 독일로 많이 갈까요? 아무래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으로 많이 가겠죠? 가는 독일, 미국.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가지고 찍는 거라고 했어요. 이러지 않을까. 처음 나오는 문항이니까, 그죠? 1번 미국은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죠. 그 다음 독일은 멕시코보다 중위연령이 높을 겁니다. 미국은 멕시코보다 1인당 총생산이 많겠네요. 정답은 3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독일로 이동한 인구가 많은지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한 인구가 많은지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선생님도 몰라요. 이거는 표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독일로 이동한 인구는 11만 명 정도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간 인구는 73만 명이네요. 그러면 독일로 이동한 인구가 더 적네요. 아무래도 가까워서 멕시코로 더 많이 갔나 봐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1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선생님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이 뭐죠? 요 공식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래요. 2배고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 중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래요. 우선 비율부터 한번 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t년이 있고 t 플러스 3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선생님은 유청로라고 쓰거든요. 유청로. 총 부양비가 100이에요. 총 부양비가 100인데 총 부양비가 100이란 얘기는 청소년이래. 청장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 노년 인구 비율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t년이 50이 되겠네요. 그래야 총 부양비가 100이 딱 되겠죠. 100이 될 거고. 그 다음 노령화 지수가 25가 나왔다는 얘기는 노령화 지수가 25라는 얘기는 유소년분의 노년 인구가 4분의 1이란 얘기네요. 그럼 나머지 50을 가지고 여기 있는 50을 뺀 50을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가 10, 40. 이런 비중으로 유소년, 청장년, 노년이 있습니다. t 플러스 30년에는 0에서 14세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 전체 인구 중 15세에서 64세가 차지하는 비율, 요 비율의 반이래요. 그럼 이게 25%가 되겠네요.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140이네요. 140. 노령화 지수는 140. 140이면 유소년분의 25분의 그 다음에 맞네요. 25분의 25분의 몇이야?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노령화 지수니까 25분의 노년이 몇이 되는 거죠? 노년이 x가 되면 이게 140. 100분의 14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4로 나누면 4, 3, 12, 4, 5, 20, 35가 되겠다. 노년 인구 비율이 35%가 됩니다. 그래야 25분의 35가 노령화 지수니까요. 그죠? 그럼 나머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몇 %가 되나요? 요거 더한 게 60이니까 여기는 40%가 되겠네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요 힌트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1번 기억은 125이다. 기억을 우리가 알 수 있나? 한번 볼게요. 기억은 총 부양비예요. 기억 총 부양비. 총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 40분의 25 더하기 35는 60이죠. 60 곱하기 100은 150이 되겠습니다. 125가 아니라 150이네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전체 인구 중 t 플러스 자꾸 t래 15세에서 64세 인구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크네요. 50%니까 더 크네요. 크다. 틀렸고요. 3번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몇이냐면 40분의 25가 되겠고요. t년은 몇이 되나? 50분의 40이 되겠네요. 50분의 40. 뭐가 더 클까요? 50분의 40이 80%가 넘어가니까 얘가 크겠네요. 그러면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노년 부양비네요.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t 플러스 30년은 청장년이 40 노년이 35 그 다음에 t년은 50 청장년이 50 노년이 10의 4배 이상 이래요. 이거 4배 하면 50분의 40 5분의 4가 되고 40분의 35가 클까 5분의 4가 클까
84, 3, 얘가 더 크네요. 그죠? 이거는 할 수 있겠죠? 1 곱하기 160, 얘는 160이 안 되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고,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0에서 14세 인구 증가율은 음액값이다. 여기 보면 인구가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인구가 40명, 50명,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50명, 80명, 70명이 됩니다. 그러면 유소년 인구 증가가 플러스 값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풀이 시간이 좀 걸리네요. 3쪽까지 풀고 쉬었다가 다음 강으로 가겠습니다. 한 3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제 풀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요거는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 문제예요. 원래 오징어 게임 문제랑 비슷하죠, 그죠? 오징어 게임인데 징검다리 형태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유리창 깨집니다. 1단계 조력은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전략 생산에 유리합니다. 네, 오, 네, 통과. X 밟으면 탈락. 태양광은 풍력보다 전력을 생산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풍력은 그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겠죠. 얘는 X. 태양광은 안 생길 거야. 얘로 가야 돼요. 여기 가면 유리창 깨집니다. 3단계 풍력은 조력보다 전력을 생산할 때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풍력은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죠? 오. 수력은 태양광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맞네요. 수력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전부터 활용이 됐었습니다. 정답은 2번.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4, 5, 6쪽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